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선고가 나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사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거라면 오늘 정도 연락이 왔어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의 선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8대0 인용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조사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아마 8대0 각하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각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오늘 방송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는 각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두 사람의 헌재 재판관 때문이었죠. 이미 정준길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굉장히 심장이 떨립니다. 곧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전율이 왔습니다. 헌재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밖에 할 게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 8대0 인용인 것처럼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8대0 전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원이라고 왜 얘기를 할까요? 바로 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다 분열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 아투TV에서는요, 유여의 적반하장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확한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49.9만 9천. 이제 1000명이 남지 않은 숫자가 되면 50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아투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합시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좋은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아투, 우리 적반하장, 또 아투 유튜브 방송,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네, 정준길 변호사님. 네.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이 최초로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두 명의 재판관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의 그렇죠. 재판관은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또 지적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유채부랑 상의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이 얘기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동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런데 그 8명 중에 2명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재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최상목이 임명을 했는데 마음에 들던 마음에 안 들던 임명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느냐? 그것은 간단하죠. 최상목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최상목이가 권한 대행의 대행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덕수 총리로서 국무총리의 권한도 행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이 권한도 같이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서 국회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은 탄핵 소추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어떤 권한은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각하 결정이 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게 있는 거죠. 한덕수에게 있는데 그거를 뭡니까? 최상목이 자기가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잘못 임명을 한 거죠. 그러면 잘못 알고 임명을 했다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자격이 생깁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은 두 명의 자격이 없는 어떤 헌법재판관이 함께 진행한 재판이기 때문에 뭡니까? 무효인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댓글로서 구호 한번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요. 지금 왜 각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준길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아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듣기가 너무 어렵다 하셨을 건데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건재해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요. 각하가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답이 있었습니다. 최상목이 임명한 두 사람은 과연 그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요 헌재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8대0 8대0 8대0이라고 하면서요 계속 내용이 아주 웃깁니다. 전원일치 그렇게 나와요. 왜 전원일치라고 할까요? 다 같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거죠. 자, 그런데 1번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 ARD는요, 독일의 굉장히 유력한 방송 매체인데요. 헌재 불공정성 지적, 본지 여론조사 인용. 자,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본지라 하면 아시아투데이를 말하는 겁니다. ARD는 독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중에 하나인데 그 공영방송인 ARD에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이 직면한 정치 위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아시아투데이의 보도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이 공정했냐, 공정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그마치 47%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와 처리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특히 뭘 지적하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공정한 판결 요건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판사가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몰라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헌재의 탄핵 절차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특히 몇몇 사람들은 무조건 탄핵 기각, 그렇죠? 하늘이 두 조각 나고 해가 서쪽에서 떠도 탄핵 기각할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기사 제일 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독일 ARD라고 하는 독일 공영방송 이름인데요. 헌재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본지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보여주면서 독일에서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요. 자, 헌재가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어째 헌재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결과를 미리 생각을 하냔 말이야. 판결이 미리 내려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원문 다 보고 왔고요. 원문은 사실 아주 좀 더 세게 써져 있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안 돼 있고요.
대한민국 재판소는 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하지? 대한민국 재판 참 이상해. 그렇다면 누가 재판을 신뢰해?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전제로 한 재판은 원님 재판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독일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요, 여러분, 민주당이요,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입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여야 내란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같은 논리면 이재명은 법카 유용범이야. 법카 유용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3번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고, 이준숙이 뭐라고 했냐면요. 대북 불법 송금범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개면은 이재명은 대북 불법 송금범이야. 야, 통쾌하지 않았습니까?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자 또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내란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죄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기소됐다는 이유로 성범죄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계엄은 내란이라고 선전선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내란 우두머리라는 이런 자꾸 표현을 써요. 제명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이나 그다음 우리 박정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기소됐다고 해서 내란 수괴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부른다면 이재명이는 법카 유용범 아니냐. 그죠? 법카 써서 좀 처벌받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범이니까 선거 위반범이고 위증교사범이죠.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으니까 대북 송금 범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민주당 애들이 막 그냥 거품을 물고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니네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기분이 좀 업된 날이 아니거든요.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여자 아나운서 좀 바꿔라 그런데 못 바꿔요. 이거 유여회 적반하장이에요. 못 바꿔요. 제가 유여회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하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 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트 한번 띄워주시고 방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4번 뉴스인데요. 저 정말로 이 여자는 만나면 꼭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용해인이 국힘 내란 수괴 파면으로 치르는 대선에 참여 자격 없어. 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보고요. 내란 수괴라고 하고요. 파면이래요.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내란 수괴 당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말래요. 정 변호사님, 이 여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용해인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비례만 2번 하는 국회의원이죠. 참 있잖아요. 세상에 비례대표를 2번씩이나 한다. 무슨 이건 뭐 특혜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 귀족이에요? 응? 국민들이나 여론들이 무엇인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또 비례하면 되니까 그냥 입이 뚫어진 대로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란 속의 파면으로 치르는 대선에 국힘 참가 자격 없어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어디 국민한테 한 번도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비례 재선의 용해인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이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국회 안에 아기 데리고 왔던 그 아기 엄마 맞아요. 정말로요.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아세요? 자기 아기가 소중하다고 국회 안에 데리고 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PD님 혹시 확인 좀 해주세요. 용해인 아기 데리고 간 사람 맞는지. 그거 맞을 거예요. 용해인 아기 데리고 국회에 왔던 사람 맞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 일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다 누리는 이런 여자. 근데 비례를요? 야 정말 진짜 여러분 용해인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해인 국회 아기 혹시 검색해서 나오면 뭐지? 꿍이님 어제도 슈퍼챗 주셨던 그분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용해인 2살 아들 안고 저 보세요. 2살 아들 안고 국회에서 위에 멘트 좀 보십시다. 2살 아들 안고 기자회견 노키즈 존 아니 뭐라고요? 좀 읽어주세요. 노키즈 존 아닌 퍼스트 키즈 존 필요.
여러분, 용해인이요, 퍼스트 키즈존이래요. 노 키즈존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해인, 당신의 아기가 소중하면요, 아기들 없는 공간을 원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비례대표 재선 금지법 누가 안 만드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트를 보면서 힘을 내서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따옴표 이게 아니고요. 요즘 이렇게 안 돼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6번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윤 심판날. 아예 대놓고 그러죠. 헌재 만장일치에 쏠리는 눈.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노큰 뉴스인데요. 윤 심판날. 아예 대놓고 윤이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장일치. 아니, 누가 만장일치래요? 누가?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정 변호사님. 네. 만장일치는 누가 정한 법이에요? 왜 헌재는 맨날 만장일치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잘 지금 깜빡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예상외로 8명이 전부 다 전원 찬성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노무현은 어땠을까요? 노무현도 8대 0으로 기각됐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결론. 지금은요, 몇 대 몇인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비공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대 몇이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결론으로 탄핵이 기각된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전원 일치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이번에는 전원일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남은 건 뭡니까? 6대2냐, 5대3이냐, 7대1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남은 거 아닙니까? 4대4냐, 4대4냐, 5대3이냐, 6대2냐, 7대1이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지 8대0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좌파 언론들, 오마이뉴스를 포함한 이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이 계속 김칫국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가는 거죠. 자꾸 만장일치 하면서. 여기가 무슨 화백제도입니까? 화백제도나 만장일치지? 네, 샤넬 요랑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자, 이건 지금 만장일치에 쏠리는 눈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헌재를 만장일치로 정했어요? 그리고 어떤 재판부가요? 다 같이 생각을 정하나요? 북한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야, 너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거 존중해. 하지만 무조건 내 결론에 따라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문대행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만장일치에 계속 필이 꽂혀 있냐고요? 이게 콩클라베입니까? 교황 뽑습니까? 만장일치하게? 제가요, 이 내용, 이 제목을 보고 윤 심판날. 그러니까 윤 심판이야. 윤은 무조건 만장일치로 무조건 탄핵이야. 아니, 계속해서 이런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7번이에요. 자, 이제 뉴스가 재밌는 게 나옵니다. 7번 뉴스 보세요.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전원 일치 필수는 아니야. 필수는 아니야. 근데 이 말이 더 웃겨요. 필수는 아니야. 그럼 필수는 아니고 뭐예요? 충분 조건이에요? 전원일치가 가능도 하지만 꼭 전원일치가 아니더라도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번 헌법재판은 현재까지 내부 분위기는 8대0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7대1이냐, 6대2냐, 5대3이냐, 4대2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도 이 좌파 언론들이 무조건 8대0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헌재도 이제 찔린 거죠. 야, 너네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좌파들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8대0은 아니니까 이제 그 소리 그만해. 라는 것이 바로 오늘 헌재 관계자의 발언의 핵심이다. 그렇게 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혓바닥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헌재가 자기들이 살려고 하면요. 지금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각하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요. 촛불에 타 죽고 싶지 않아서 이런 표현 했죠. 그러면 헌재에서 옛날에도 그걸 다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썼다면은 지금도 죽고 싶지 않으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안 죽고 촛불에 타 죽고 싶지 않다는 건 제가 쓴 표현 아닙니다. 헌재도 입장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 입장이 뭐냐? 이쪽도 저쪽도 자기들한테 뭐라고 비난할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 있다니까요. 각하예요. 네.
각하가 있고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다시 변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더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청했는데 기각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전부 다 증인이나 증거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네. 4월 18일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영배랑 이미선이가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요,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본자리에 못 돌아오잖아요. 대통령이 자리에 빨리 오려고 하면 각하하고 던진 다음에 대신에 한덕수 총리를 이제 빨리 에이, 복귀시키는 그건 한덕수 총리, 여러분, 한덕수 총리 오는 건 별로 원치 않죠. 저는요, 그냥 각하 때리고, 맞아요. 8대0 각하. 딱 좋네요. 아니면, 근데 8대0 각하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 게요. 문영배가 하늘이 두 조각나는 한이 있어도 걔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저는요, 문영배도 군중에 쓸릴 거예요. 문영배 자기 혼자서 서 있지 않아요. 왜냐? 문영배 같은 사람은 은근히 비겁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각하하는 게 제일 빠져나갈 시간 아니에요? 그쵸? 문영배 자식이 저기 아빠한테 가서 나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아마 입장을 바꿀래나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제가 별로 기대 안 하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각하를 하고 빠져나가면 딱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각하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번이에요. 탄핵 심판 선고 초입기 마은혁 한덕수 등이 변수가 있다. 마은혁은 째껴요. 마은혁은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 마은혁 삐 근데 한덕수가 변수라니까요.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정 변호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건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각하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예. 한덕수가 돌아왔을 때 좀 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분이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가 탄핵 소추를 당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두 가지죠. 하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이 있었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원래인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여러분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된 날 혹시 탄핵 소추안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5개의 소추안이 있었는데 소추안이 3개는 국무총리 시절의 것이었고 2개는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덕수와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는 별개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덕수는 탄핵 소추하려면 몇 석? 200석.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를 탄핵 소추하려면 뭐예요? 151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192석이 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됐으니까 국무총리의 권한은 행사하지 못하죠. 하지만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되죠.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200석이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통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기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탄핵 소추안은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그 탄핵 소추안이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도 없는 거지만 적어도 지금은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탄핵 소추가 돼 있지 않고 국무총리 부분만 탄핵 소추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2개를 나눠서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국회에서 의안을 올릴 때는요. 원래 한 건 한 건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법안이 A 법안, B 법안이 있는데 A, B 법안을 이렇게 함께 올리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1, 2, 3번과 4, 5번을 나눠서 원래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민주당이 섞어서 상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2가지 안건 가운데 국무총리 안건은 소추 통과됐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안은 안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결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개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각하한다.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기각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각하와 기각으로 나눠지는데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각하하면 어떤 결론이 나요?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탄핵 소추가 적법해야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래서 최상무기가 다시 대행이 된 줄 알고 본인이 그중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잖아요.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뭡니까?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중에 헌법재판에 참여한 2명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을 했으니까 그 재판은 뭡니까? 부적법하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 가셨죠? 정준길 변호사님이 깨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서 탄핵이 되고 최상무기가 임명했던 두 사람은 최상무기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2명 임명은 권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명 중에 2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그들이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등등을 보면 각하다. 쉽죠? 각하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죠. 아니 그들이 법과 절차 지켜? 그거 뻔해.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기사들이 그게 막 나오니까 얘네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합의 하는 게 사실 문대행도 겁은 나죠. 우리도 문대행이요. 각하 던지고 도망가면 문대행 용서해야죠. 왜? 자기가 얼마나 겁이 나서 저걸 던지고 갔을까라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면 이해 가신다고 좀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래서 각하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냐가 아니고 각하예요. 이대로라면. 이거 정 변호사님이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지금 이제 기사에도 나오기 시작해요. 기사에도. 자, 여러분 지금 이 설명 이해 가시거나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콩나물 다듬다가도 박수를 쳐주셨는데 박수 쳐주세요. 그쵸? 각하 던지고 도망가면 용서해 줄게요. 문대행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오늘 박수를 치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 아니 정준길이 무슨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귀신지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계속 글도 쓰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아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서운하게. 계속 이야기를 정준길 변호사님 이거요. 논평도 쓰시고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 씨나라 까먹는 게 아니고요. 계속 얘기했는데 언론도 안 받아주고 아무도 안 받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느꼈다니까요. 이거 먹힌다. 지금 먹힌다. 그래서 다 같이 전원합일체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각하를 갖다가 전원합일체를 안 하고 두고 가면은 만약에 몇 대 몇 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게요. 문대행이 만약에 각하에 손을 안 들고 자기가 반대를 했어요. 그쵸? 각하를 하려면 저러겠냐고 물었죠. 각하를 하려고 하니까 전원합일체를 주장할 수도 있죠. 전원합일체를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정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법제처 장관은 제가 한 말을 이해했어요. 아, 지금 이거 이해한 사람들 많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맨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한 사람은 법제처 장관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명, 2명.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주의원도 이제 이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1명, 2명 이제 좀 이해하는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모든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각하가 돼버리면 결국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지금 여기 댓글 중에서 예스 코리아가 정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정 변호사님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별로 안 듣더니 갑자기 여러분 윤상현 의원 인터뷰 찾아보세요. 각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갑자기 각하라고 해요. 왜 각하라고 할 것 같으세요? 정 변호사님 이야기를 이제 듣다가 처음에는 어려워. 정 변호사님도 말 좀 어렵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뭔 말이야 하다가 갑자기 자꾸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변 말이 맞네 한 거야. 윤상현 의원 그때 여기 방송 와가지고 설명 듣더니 나가가지고 계속 각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윤상현 의원 여기 방송 오셨던 거 기억나시죠? 끝나고 여기 밑에 아티제에서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거 듣더니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주먹을 불끈 치더니 열심히 더 하시겠대요. 왜? 각하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다 뛰어나올까요? 이제 다 각하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잠깐만 슈퍼챗 아까 누구셨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슈퍼챗이 누군지 제가 순간 못 봤어요. 요즘 제가 너무 열심히. 박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이야기하느라고 슈퍼챗을 못 봤습니다. 슈퍼챗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여러분 그 기사 검색해보세요. 윤상현 해서 각하. 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각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각하구나 하고 다 감잡고 윤석열 대통령 곧 돌아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요. 검색에 윤상현 각하 치면 바로 기사 떠요. 여러분 우리 방송에 윤상현 의원 나오신 거 기억하시죠? 그날 이후부터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요 1인 시위도 하고 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윤 대통령 보세요.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윤상현 윤탄핵 심판 부적법 위헌성 기각 아닌 각하가 맞다. 2월 26일. 여러분 맞죠? 지금요 그때 2월 26일 지나서 국회의원들 뭐 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원서 썼죠? 몇 명? 70몇 명 연결 다 되죠? 탄원서 며칠이에요? 국회의원 70몇 명 탄원서 건지에다가 이거 이후잖아요. 이거 이후 제가 다 맞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 제 얘기가 맞죠? 며칠이에요? 국회의원 탄원서 날짜 2월 28일이요. 거봐요. 윤상현 의원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맞죠? 제 말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사실은요 어떤 사람 이름을 듣고요 그 사람 이름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 페이스북에 사람들이요 노태악 사라져라 하는데 저 정말 그게 이름 아닌 줄 알았어요. 이름이 노태악이라고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고백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노태악이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무슨 저렇게 이상한 이름을 쓸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태악이 진짜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남의 이름으로 깔깔거리고 안 웃는데 정말 노태악이 이름이더라고요. 9번입니다. 채용 비리 숙였지만 외부 감찰 못 받겠다는 선관위. 여러분 인사는 했는데요. 외부 감찰은 못 받겠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외부 감찰 못 받겠다고 하면서요. 왜 우리만 받냐? 국회도 받아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0번 뉴스입니다. 소쿠리 투표 징계한다고 하더니 고향에 1급짜리 준 선관위. 이 뉴스부터 보세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주세요. 네네네. 혹시 이 소쿠리 투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2022년 대선 때 그죠? 코로나 확진, 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소쿠리 투표 이게 발생을 했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거는 4대 원칙이 있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그 다음 뭐예요? 직접선거. 그렇죠? 소쿠리에 투표용지를 담으면 어떻게 돼요? 직접 선거 투표 용지를 그 안에 투표하면 딴 사람이 대신 넣는 거잖아.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소쿠리에 있으면 누가 뭐 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선거의 4대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약간 징계성 인사를 받았는데 요번에 고향의 1급짜리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11번 뉴스입니다. 저 이 뉴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국민의힘의 30대 의원들이 민주당 선관위 채용 비리 척결 동참하라 하면서 30대 국회의원들이 나섰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털릴 게 없는 거예요. 네, 12번입니다.
노태악 성관이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외부 통제 적극 검토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고백했죠. 저 노태악이 별명인 줄 알았어요. 저 이름에 악자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여러분 그쵸? 이거 별명인 줄 알았죠? 사람들이 놀리는 줄 알았어요. 성관이 노태악 그래서 아 그냥 이거 욕하는 거구나 했는데 진짜 이름 맞더라고요. 노태악 적극 검토한다. 외부 통제 적극 검토하겠다. 사과해놓고 12-1입니다. 성관이 국회 법원이 외부 감사 안 받으면 우리도 못 받아. 정 변호사님 사과해놓고 왜 이래요? 지금 외부에서 감사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17명 징계했잖아요. 네. 근데 걸린 건수가 몇 개예요? 878건이죠. 네. 17명 징계했는데 외부에서 감사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17명만 신용만 하고 눈 가리고 아웅 있고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수백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쵸?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네. 노태악이 사과하는 게 아니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대법관이라서. 노태악이요. 중앙선관위원장인데 대법관이에요. 저 대법관. 지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노태악을 잘 몰랐어요. 제가 지금 왜 뻥했냐면요. 맞다 대법관이. 대법관인데 대법관 보고 사퇴하라고. 여러분 제가요 이 정도로 성관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이렇게 없었더니 성관이가 저는 노태악이 대법에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정말 이름이 노태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퇴해야죠. 사퇴하라 노태악. 여러분도 사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 변호사님 순간 네. 제가 뻥 터졌어요. 왜요? 정말 대법관이었네요. 대법관 맞아요. 네. 근데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생각을 못했어요. 성관이가 요즘 공공의적이어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가끔 그렇게 모를 때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여러분 누가 이분한테 이사하라고 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13번. 홍준표 시장이 요번에 서울로 이사를 오면 25번째.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안 나오는데 왜 이래요 저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방랑자인 내 인생 하면서 또 이사 생각에 심란하다 그랬는데요. 심란하실 필요 없죠. 이사할 일이 없고요. 그거 사실 제가 한마디 할 게 있어요. 뭐요? 아시아 아파트죠? 저 몰라요. 아세안 게임 아파트 있어요. 아시아 아파트인가. 거기에 지금 원래 집 있잖아요. 이사 안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집 있으면서 거기 네. 관사로 아마 대구시장 하면서 관사 간 것 같은데 서울 집 비웠나요? 나 안 비웠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왜 이사 간다고 이런 걸 쓰냐고.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 또 이사 간 척 한다. 아니 이사를 갔다가 가는 건 조용히 가지 페북에 왜 쓰냐고. 그럼 누가 이사 가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 왜 자꾸 자기가 이사 간다는 거 쓰죠? 그런데 여러분 명태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태균. 재밌는 거 기대하세요. 재밌는 거 기대하세요. 14번 뉴스예요. 저 정말 이럴 때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요. 홍준표가요. 한동훈은 윤석열 척키 인형이래요. 척키 인형. 네. 근데 자 시청자 여러분 척키 인형이라고 왜 했을까요? 척키 인형이 어떤 인형인지 아시죠? 자 우리 PD님 척키 인형 사진 띄워주세요. 척키 인형 사진 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예쁜 사진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 사진. 네. 여러분 근데 왜 한동훈을 윤석열 척키 인형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저 척키 인형이 주인을 막 죽이잖아요. 막 이렇게 공포를 가하고 막 위협을 가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죠? 탄핵시키고 저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렸으니까 척키 인형이라고 할 만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저 인형이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한동훈이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15번 뉴스입니다. 조기 대선 사자 대결이라고 나왔는데요. 저 이런 기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건데요. 조기 대선 사자 대결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낙연 저렇게 붙여놨는데 글쎄 이제 어떻게 보기에는 김문수 그런데 우리 장관 되게 많이 올랐네요. 30.7%까지 올랐네요. 근데 그리고 저 내용을 보면 저거 의외로 재미난 여론조사예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김 장관이 30대 연령층에서 40.1%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와 박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대 지지율이요. 오히려 김 장관이 33.6%로 이 대표의 37.2%에 밀린 거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근데 이게 조기 대선이라는 글자만 봐도 사실 경기 일으키고요. 저 요즘 조기 진짜 안 먹어요. 조기라는 글자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16번 보시면 전 김부겸이 좀 점잖은 분인 줄 알았어요. 헌재 처부수자? 이 나라가 아작나도 좋다는 건가?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제가 겪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세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돼서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유 힘내라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죠? 또 다른 분이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사실은요, 헌재 처부수자 나라가 아작나도 좋다는 건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김부겸 이분도요, 오히려 공정한 헌재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부겸이 이재명한테 그래야 돼요. 야, 네 대통령 된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너 그냥 불출마 선언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9번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 개헌. 반대가 59.5%, 찬성이 28.9%래요. 정 변호사님 왜 사람들이 개헌을 이렇게 반대하죠? 근데 이거는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가 원래 5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개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반대하는 사람이 뭐 보수고 진보고 뭐 중도갈 거면 다 반대해요. 아니 왜 대통령 임기를 왜 줄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네. 개헌을 해서 3년 안에 임기 개헌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헌법 하에 대통령을 뽑던지 수상을 뽑던지 대통령을 뽑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 반대할 리가 없죠. 그런데 무조건 그냥 야 대통령을 3년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 웃겨요.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다 반대예요. 다 반대. 정 변호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방금. 왜요? 다 반대라고 하니까요. 예, 다 반대해요. 네. 아니 정말 다 반대라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질문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져서 예. 멈췄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21번 뉴스인데요. 공수처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공수처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공수처 미친 얘기 좀 해주세요. 공수처에서 말입니다.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그리고 이진동 대검차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무고성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건 사실이죠. 어디서 반려했습니까? 중앙지검에서 반려했잖아요. 네. 그럼 중앙지검의 담당 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정도가 여기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네. 총장한테는 뭡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수는 있는데, 그죠? 공수처가 도대체 이 경호청 차장 구속영장 반려를 검찰총장이 직접 한 것처럼 이렇게 고발한 거,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엔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가요, 지금 이렇게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법에 대한, 형사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엉뚱한 사람 수사하지 말고 뚜껑이를 수사하라. 댓글 읽은 거예요? 제 생각 아니에요. 물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고발장을 했는데, 이 고발장은 보면 그냥 이런 지하에 각하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무슨 배당을 합니까? 배당을 하기는. 아마도 이번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검찰에서 자기네들을 입건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참 가볍기가 깃털보다도 가볍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다.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사 비스무리한 조직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공수처에도 검사, 검찰에도 검사, 검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이길까요? 검사가 이길까요?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인정하시면 여러분 1 눌러주세요. 공수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 눌러주세요. 자, 22번입니다. 저 이거 보고 엄청 웃었는데요. 친한계 컴백 진종호 삿대질 그날 한동훈 지키지 못해 아쉬웠다. 정 변호사님, 진종호가요 한동훈 지키지 못해 아쉬웠대요. 진정호가 그 사격 선수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사격 선수인데 그 네. 비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사실은 지금 한동훈이는 그날 되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진종호랑 그다음에 장동혁 두 사람 믿고 자기는 대통령 탄핵돼서도 계속 대표직 유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갑자기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정말 당대표에서 날아간 거거든요. 응? 그랬는데 그런 진종호가 한동훈을 지키지 못해 아쉬웠다? 자기가 엿먹여놓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1번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표현을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표현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표현을 보고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게 유튜브의 정말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데요. 방금 진종호의 그 어이없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여러분께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준비한 한동훈 사진 보여주세요. 큐. 확대. 한동훈 표정 확대. 확대. 한동훈 표정 더 확대. 여러분 오늘 저녁 못 드실 겁니다. 한동훈 표정을 더 확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요. 저 한동훈 표정 진종호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앞에 계신 분이 정동혁 맞죠? 장동혁. 네. 저분 요즘 제일 열심히시죠? 제일 열심히죠. 회개하고. 여러분 저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 한번 보세요. 한동훈 표정과 누가 더 나이 많아요, 장 변호사님? 당연히 장동혁이 많죠. 한동훈 표정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저게 사람의 표정이에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척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떡해? 네. 요 표정이랑 저 표정이랑 비슷한데요? 홍준표 윈 다시 한번 한동훈 사진 보여주세요. 홍준표가 감각 있네. 네, 그렇네요. 네, 홍준표가 감각 있네. 저 척키 인형이 안경 씌우면 똑같을 것 같은데요? 다시 척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홍준표가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안경 씌우면 아까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14번 기사 다시 보여주세요. 한동훈은 윤석열 척키 인형 본인만 모른다. 네. 자, 너무 웃기다 이거는. 25번 뉴스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김정숙이가 최근에 무혐의가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타지말 인도 간 거. 또 네. 다른 하나는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수용 가르쳐 달라고 한 거. 네. 이게 전부 다 직권남용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의 근거 둘 다 무혐의가 됐어요. 그래서 수용을 가르치는 것도 경호활동이다. 김 여사는 수용을 잘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용 강습이 필요 없었다. 제가 사실 꼴 보기 싫었는데 네. PD님 사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사실 진짜 보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한번 보고 갑시다. 오늘 저녁은 굶기로 합시다. 네. 보여주세요. 짠!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수영 가르치는 경호활동 저것도 중요하지만 타지마을 거예요. 타지마을. 네. 타지마을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돼서 아니 이거 직권남용, 말고요. 예, 국고 손실, 오늘 저녁 다 다이어트입니다. 확대해주세요. 직권남용,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뭐 셀프 초청으로 보긴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기 정숙이가 나 타지마을 보고 싶어, 인도 가고 싶어, 그래서 간 거라고 다 강력하게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사람들이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확대 더 해주세요. 아까도 어차피 확대해서 봤는데 오늘 저녁 굶기로 하죠. 야, 저 때 진짜 얄미웠습니다. 네, 진짜 얄미웠어요. 저 때 정말 뭐 타고 왔는 줄 아시죠? 전용기요. 전용기 타고 왔잖아요. 전용기 타고. 정말 저 얄미웠어요. 근데 진짜 진짜 뭐 김건희 여사 보고 욕을 많이 하던데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검색되나요? 프라하에서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검색해서 그 사진도 좀 띄워봅시다. 이왕 볼 거. 오늘 저녁은 단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 본 눈 삽시다. 오늘 밤맛 그냥 오늘 단식합시다. 저도 오늘 단식할게요. 이왕 갈 거 서비스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하 김정숙 우리 남편 어딨나요? 사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서비스 사진 몇 개씩 기억해서 봐야죠. 근데 수영 잘한대요 정숙이. 수영을 잘해서 강습이 필요 없었대요.
그래서 조금 가르쳐 달라 하면 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랬답니다. 아, 지금 사진 찾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그러면 그 얘기 오늘 트럼프 이야기 잠시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오늘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오늘 갑자기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수파 국민들 되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 좀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도체법도 폐기해야 된다. 되게 불공정하다. 우리가 군사 지원하는데도 어떻게 관세를 4배나 높게 받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뜨악해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거 알고 계시죠? FTA를 체결해가지고 한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 상품에 대해서 대미 관세를 모두 최종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내는 게 1%도 채 안 돼요. 1%도. 그러면 관세가 남아있는 게 뭐냐? 농산물 일부가 남아있답니다. 쌀 513%, 사과나 배 67.5%, 닭고기 냉동 가슴살 7.7%, 치즈 12% 이런 거래요. 요 정도 남아있는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외교당국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뭔지를 좀 열심히 좀 찾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 좀 트럼프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프라하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찾았다. 역시 찾았어요. 역시. 저 보랏빛. 우리 PD님 역시. 예, 보랏빛. 이거. 예. 기사 제목이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였어요. 참. 옆에 있는데 왜 앞으로 뛰어와요, 그런데? 저기 옆에 있잖아요, 지금 옆에. 저기. 자, 26번 기사 보겠습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사실 뉴스가 장난치는 거 전한길 스님도 가짜뉴스에 당했는데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채널 A 라디오 쇼에 나갔어요. 정치 시그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또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발언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세상에 전한길 우리 강사께서 저 배신자인 한동훈을 저렇게 옹호하다니 말이 되느냐. 잘못했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인터뷰 발언은 한동훈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이 전부다.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호래 자식이다 라고는 강력한 표현으로 여러 번 말했다. 그것이 바로 배신자인 한동훈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이다. 이러면서 보다 분명하게 한동훈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한길 선생님한테 저는 오늘 이런 연락을 했어요. 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건강 챙기라고요. 20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요. 공수처 수사 기록 제공 거부 감추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놈의 공수처. 아까도 제가 이름 갖고 좀 노태학 때문에 많이 웃었는데, 오동훈도 이름 발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기소가 되면은 말입니다. 변호사가 기소된 사건 기록을 등사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제한해서 못 보게 하는 거는 허용이 안 돼요. 왜? 피고인도 방어권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대체 왜 자기가 어떤 증거로 기소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증거 인부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증거는 증거로 쓰는데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하려면
기록을 당연히 등사를 해야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찰은 검찰 쪽 증거랑 증거 목록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는 한 열흘 동안 아무 답이 없더니 뭡니까? 불가 이래가지고 수사 기록 목록 제공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정 변호사님이 오늘 방송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각하될 거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일단, 녹용 한 잔 드리고, 저 꼭 얘기해야 될 거 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꼭 얘기할 거 있습니다. 구전 녹용 광고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애국 녹용이라 불리는 구전 녹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구전 녹용 편을 32% 특별 할인합니다. 0504-0824-2172 구전 녹용이라는 문자만 바로 보내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제가 글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방송이 끝나면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으로 갈 겁니다. 사실 아까 어떤 분이 목소리 톤 좀 죽이라고 저한테 했는데, 제가 목소리 톤을 죽이고 이야기하다가 혹시라도 울까봐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더 오버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은요, 아시아투데이의 주필님으로도 계셨고, 오래전부터 저에게는 제가 방송하던 어린 시절, 제가 MBN에서 방송하던 어린 시절부터 저와 함께 방송도 하셨고, 저에게는 스승이자, 또 저와 함께 지금 또 고성국 TV에서 방송을 하는 저에게는 선생님 같은 분이시죠. 그분이 오늘 사실은 5시부터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고, 아무리 그만하셔라고 해도, 안 하셔도 된다고 해도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할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전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은 오늘 오후 5시부터 헌재 앞 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투쟁 들어갑니다. 수백만이 모이는 광화문 집회가 매주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매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온갖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방향은 오리무중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많은 의원들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12월 3일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이 터져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전국 각지의 집회 현장을 다니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식이라는 개인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고성국 박사 본인이 쓰러질 때까지 모든 곡기를 먹지 않는 단식을 할 것입니다. 단식 투쟁을 하지만 아침 정규 방송은 계속할 것이고, 자는 시간과 헌재 앞 집회 시간 오후 1시부터 4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에 모두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모든 분들께서 고성국 박사님의 단식을 응원해주고 힘을 내주시기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사실은 몇 분 전에 알았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네. 정준길 변호사님은 고성국 박사님의 변호사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긴장하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같이 또 너무 진지해지실 것 같아서 좀 희망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고 박사님이 앞장서서 어떤 이제 단식을 해 나가시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고 우리의 뜻과 마음들이 모여서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그리고 석방이라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108명이 다 나서서 단식을 하길 바랬습니다. 헌재 앞에서. 저는요,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다 머리 깎기를 바랬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걸 국민이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생각하니까 밝게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고승국 박사님의 단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되고 고승국 박사님에게 응원해야 됩니다. 아시아투데이 아투 방송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돌아오시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국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쭉 이어가는 그날까지 보수 정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투TV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고승국 박사님의 손을 잡아드리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도 참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네, 열심히 참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딴 때보다 좀 목소리 톤 높였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감정 컨트롤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승국 박사님 응원해 주실 거죠? 맞습니다. 국회의원 지들이 영화를 누리고 왜 국민이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규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함께 헌재 앞으로 가겠습니다. 헌재 앞 소식은 내일 방송에서 아참! 여러분 내일은요, 그라운드 씨와 함께 5시에요. 5시에 그라운드 씨와 함께 방송하는데요. 그라운드 씨가 말한다 보수의 품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라운드 씨 박수로 내일 꼭 기다려주세요. 네, 헌재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탄핵은 각하다.